요즘 영국의 브렉시트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브렉시트 난장판 뒤에는 영국 기족학교 이턴 출신들 엘리트들의 베타주의가 뒤에 깔려 있다. 영국의 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뭐 8개인가 되는 고급 이렇게 사립고등학교에서 55%가 간다. 그래서 영국은 아예 특권 귀족주의가 영국 민주주의 뒷모습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이번에 노딜 브렉시트, 즉 EU와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 브렉시트로 내몰려가면서 매일매일 지금 영국 의회에서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동안 EU와 협의한 그런 브렉시트 방안이 부결되고 재투표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에는 100만 명이 국민투표 다시 하자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살만한 사람이고 영국의 웨일즈나 저 스코틀랜드 이런 곳곳에 변두리로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도 평생 직장을 한번 가지지 못했다. 또는 동네에 가게들도 다 사라질 정도로 지방 동네가 황폐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앞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다 또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영국이 이 브렉시트를 놓고 나가려면 나가버리든지 있으려면 있든지 어떤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혼란이 가속화되고 옥스퍼드를 졸업한 한 이 의원은 사기업의 대표를 이렇게 꿰차고 있는데 브렉시트로 정부 합의안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105억의 돈을 파운드와 하락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요즘 돈 버는 방법이 내려가는데 옵션을 걸어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영국의 지금 혼란상의 원인은 엘리트 출신, 즉 데이빗 캐머런이라고 이 사태를 초래한 전임 영국 총리가 이턴 스쿨 출신인데, 그는 캐머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소득층이 그의 긴축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인기가 아주 없었는데도 뭐 이걸 누가 반대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선거 때 나에 대한 불만청을 달래기 위해 내가 이기면 브렉시트 투표를 하겠다고 툭 던졌지요. 그러면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설마가 현실이 되는 웃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브렉시트를 하려고 작정하고 이걸 물었으면 진지하게 대안이 강구될 건데 이걸 투표에 붙인 놈도 지 선거 이기려고,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불만을 가진 청을 달래려고 내가 이기면 이것 국민투표 붙이겠다. 즉 이후에 영국이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피해를 겪는 저소득층을 달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한 방 맞아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를 주도한 나이젤 페라지 영국 독립당 대표라든지 또 이 거부 성향의 더글라스 카스웰 독립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결국은 또라이 출신이 아니라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턴 같은 이 사립학교를 놓으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 귀족 상류층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이런 학교에 이턴 스쿨 같은 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내가 나라의 운영 주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만, 오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무능력, 선천적 우월감 이런 것들에 가득 차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영국이 이라크전에 참전하는데 동의한다 했고 또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지금 영국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영국 브렉시트의 난맥상이 영국 상류층들의 이런 형태에서 비롯됐다면 지금 한국의 정치의 난맥상은 영국과는 다른, 한국에 무슨 상류층이 있고 귀족층이 있습니까? 한국의 귀족은 두 가지 분야죠. 딱 하나는 뭡니까? 운동권 주사파 귀족들. 자, 운동권 주사파들을 귀족이다 부르면 좀 이상합니까? 그들은 70년대, 80년대에 지금 90년대 운동권 한 사람은 흔적도 없잖아요. 딱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운동권 한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두드러지게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은 결국 그 부류에 속했던 그 부류를 부러워하고 그 영향 속에 속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니까 숨어있던 자신의 속성들이 터져 나와서 결국 이 나라를 이 운동권들을 데리고 지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리에서 개고생하던 주사파 운동권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그 운동권을 훈장 삼아서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오히려 재벌 회장들을 마음대로 지금 살릴까 죽일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총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문정권이 국민연금을 풀어가지고 지금 주요 재벌 대기업들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칼 같은 부분에요. 그리고 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된 사람도 잡고 개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대한민국의 귀족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의 운동권을 했던 이력, 캐리어가 아니면 이 정권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공천 받기도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운동권들의 역대 최대의 공천 낙하산이 민주당에서 벌어질 겁니다. 과거에 거리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차라리 DJ를 따라다니던 가신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의 야당 정치인들, 당시 민주당이라는 야당 정치인들이 이들보다는 훨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쪽은 어떤 쪽이냐? 그야말로 좋은 집에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태어났지요. 상류층이라고는 절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태어나서 한마디로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명문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쳐서 판검사하고 아니면 집에 물려받아서 유학 갔다 와서 연구원 교수하고 의사하고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 안 그러면 기업하던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온 게 이 한국당의 지금 상층부입니다. 그 한국당의 상층부 한번 보세요. 황교안 검사, 나경원 판사, 판검사 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그야말로 관료화된 판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평균 재산 한 30억대쯤 되는 한국당 의원들의 수준을 보면 물론 거기에서 개처럼 고생을 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출세해서 그야말로 자기 올챙이 시절을 돌이켜보고 없는 사람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출세한 사람은 신분을 세탁해서 자기도 옛날부터 상층 집안의 자식인 양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는 게 지금 한국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주류는 대한민국 사회에 좋은 집, 좋은 학교 나와서 판검사하고 관료하고 교수, 연구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지금 영국의 이턴 학교 나와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출신처럼 나라를 망쳤듯이, 거기 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듯이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 부잣집에 태어나서 유학 가고 공부 많이 하고 고시 공부하고 남들 데모할 때 한번 쳐다도 보지 않고 공부만 해서 지금 판검사가 된 사람들이 황교안이고 나경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는 남들이 데모할 때 그래도 왜 데모하는가? 시대적 고민이 뭔가? 이런 고민들도 안 해본 사람들이죠. 그냥 내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내 자신에 대한 대가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의 정치인들의 그 핵심 축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과연 운동권 귀족과 한국 사회의 기득권 귀족 이 두 패거리가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김대중 칼럼을 보면 다른 정부를 제공할 야당의 책무에서 나라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국민적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파행과 정체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래도 독선과 독주의 길을 고집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심판하지만 독재 시절에는 국민이 야당을 키웠지만 이제는 이 야당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야당은 그들의 존재 이유와 소명을 국민들이 현명해서 이 우자를 이 교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또 독선, 독주, 장기 집권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이 선거로 항상 심판을 해왔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게 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이다. 자,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좌우를 번갈아 선택해서 균형된 국가 운영을 하게 한다. 한쪽 정부가 지나치게 거들먹거리면 또 자기들이 지선인 양 자만하면 국민들은 다른 쪽 심부름꾼을 불러들일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이 집중해야 된다. 야당은 국민에게 다른 정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 정권이 털려먹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 정권이 털려먹었기 때문에 야당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들이 야당을 찍어줘서 정권이 교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자,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 있었습니다. YS 정권이 IMF만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무슨 DJP 연합이니 뭘 해도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야말로 보수 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데서 웃기는 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저절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인재를 출마시키고 하면서 그야말로 DJ가 절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보수 정권이 대통령인 김영삼이 헌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좌파 정권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고 그때 이명박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로 정해지면 무조건 정권은 넘어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이 중기를 넘기면서 정권을 운영할 동력을 거의 스스로가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 것과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부분이 비슷한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보다 더 극단적이고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는 데서 우리는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노무현의 말로를 보면서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노무현은 마지막에 정권 재창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그거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1:1 회담을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고 과도 연립정부 구성까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권을 창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냥 당신들이 내 뒤만 좀 봐주면 내 장관이고 총리고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 조지지만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거의 무너진 거죠. 한마디로 국가 운영을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팔자에도 없는 국가 운영을 맡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린 겁니다. 스스로요. 그런데 이 문 정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을 아주 그냥 짜릿하게 즐기고 있어요. 저들끼리는요. 그리고 능력이 되니 안 되니에 대한 노무현이 가진 양심적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나마 인간적인 좌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국민들한테 완전 인심을 잃고 이 국가 운영을 내가 할 수 없는 아마추어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다 보니 그야말로 다음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채 그야말로 자기 책임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로 스스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몰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나 양심이 없어요. 경제가 저렇게 무너져도 최저임금 때문에 저렇게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어도 양심도 없고 지금 저거가 망가뜨린 이 경제에 대해서 올해 10% 올린 예산이 시작되자마자 또 추경을 13조 플러스 알파로 하자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저거가 온갖 낙하산이니 블랙리스트니 새로운 신적폐를 쌓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관행이었다라고 이제 판사가 말을 하게 만들고 판사들을 공개적인 벽주 대낮에 두드려 잡아서 깜빵에 쳐넣고 검사들이 말 안 들을까봐 검찰 조직을 해체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을 대놓고 정권의 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야말로 야당을 그냥 툭 하면 공갈 협박을 쳐서 집어넣겠다고 하고 김학의 사건도 그거고 KT의 무슨 20억 사건도 그거고 KT 노조가 황교안이 아들이 무슨 부정 입사한 것처럼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면 양심이나 뒷날을 걱정하는데 지금 문재인 패거리 청와대가 정권을 끌어가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정상적인 저게 사이코가 아니라면 우리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거의 대한민국 국방을 해체하면서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여당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도 사이코패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 386 주사파 운동권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거의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양심의 가책, 그들이 말하는 정의, 민주, 평화 이게 전부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대중을 위한 선정용 도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들은 국가 운영이나 지금 자신들의 부패나 잘못에 대해 자신들의 침묵에 대해 조금도 양심적 가책을 못 느끼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북 활동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이것이 나중에 간첩이나 반역죄로 처벌받을까봐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는 지 계산만 합니다. 오늘 저거 누구를 하나 죽여서 어떻게 토막 시체를 내고 내일은 누구를 죽이고 그 두려움이 없고 잡혔을 때 걱정도 안 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지금 문 정권이 정권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사이코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코패스 정권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기득권 집안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저 한국당의 웰빙들이 이 사이코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사이코를 두들겨 잡으려면요. 미국 미드에 노는 워킹 데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무리들처럼 그야말로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싸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웰빙이 사이코패스하고 둘이를 한 공간에 넣어놨다면 30초 안에 토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정부를 제공할 야당의 책무라는 이 칼럼도 저는 웰빙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글을 써서 야당이 자극을 받고 교훈을 얻어서 다른 정부를 제공할 국민이 준 책무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내가 잡혀갈까봐 걱정하지 않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과 과감하게 싸울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나다르크, 황세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를 망쳐가는데 국회에 기어 들어가서 이들과 국정을 논해서 나라를 찾아오겠다고요? 거기서 연설을 해서 대정부 무슨 질의를 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나라를 찾아오겠다고요? 손혜원이 앞에서 손혜원이라 말도 못하고 한 초선 의원이라 하고 문재인 딸을 그냥 딸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드루킹 특검을 그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문재인 부부를 드루킹 재특검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사 황교안이를 겨냥해서 김학의 사건을 연일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제사 드루킹 재특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선방을 뺏긴 거죠. 개끼리 만나도 먼저 어르렁 짖는 놈이 이깁니다. 근데 저쪽에서 김학의 특검하자니까 이제사 드루킹 특검을 하자. 그거는 뭐예요? 퉁치고 말자. 드루킹 특검, 김학의 특검 접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하라고 했지만은 들고 놓으라고. 예? 솔직히 말하면 양쪽 다 하자라는 쪽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나경원이나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이걸 갖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김학의 특검 그래서 황교안 곽상도 이야기하니까 그제사 나경원이 나서서 드루킹 특검 하자는 거는 너네들이 김학의를 갖고 황교안을 안 밀어붙이면 우리도 문재인을 드루킹으로 안 밀어붙이고 손혜원도 안 밀어붙이게 이 이야기를 한 거란 겁니다. 자, 몇 분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당에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다른 정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지금 문정권이 퇴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저는 문정권이 사이코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과 양심, 가책 등을, 감정 등을 가지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 국민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